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3단원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단원을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실하게 공부만 해두면 나중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암기를 확실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단어가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밥, 가방, 코끼리, 첫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할 때 단어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대로 고정되어서 사용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을요, 불변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다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밥을 먹었고, 밥을 먹어서, 밥을 먹을 예정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불변어의 반대말, 바로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건요,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크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체언이라고 하고요. 자,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해요. 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단어를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봅시다. 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수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에 따라서도 단어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구분을 해봅시다. 첫 번째,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쵸? 변함 유무. 두 번째로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뭐 주어 목적어를 하느냐, 다른 단어를 꾸며주느냐, 또는 세 번째 이제 의미, 뭐 이름을 나타내느냐, 순서를 나타내느냐, 이런 식으로 총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미에 따라서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와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구체명사라고 하고요. 인기, 희망, 우정, 사랑과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대상들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귀여운 강아지, 뭉치는 구체명사가 될 거고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추상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명사라는 건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우리 분식, 체험마을 12번지. 오늘 우리 여기에서 밥 먹을까? 라고 상윤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우리 분식이 되겠죠. 좋아, 거기로 가자. 여기서 말하는 거기도 우리 분식을 하고요. 우리 분식을 가리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상을,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대명사에서도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인칭대명사,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지시대명사,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나, 너, 우리, 그것, 이것, 여기, 거기, 이러한 단어들이 모두 대명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는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이때 수량,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요. 첫째, 둘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서수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이런 애들을 의미에 따라서 이해를 해본 건데요. 얘네들은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체언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체언의 기능을 합니다. 이 체언의 이 삼총사는요,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예요. 기분형이 크다, 달리다 라면 우리 이것을 크네, 클 것이야, 크구나 이런 식으로 달릴까, 달릴지 고민이다, 달렸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형용사와 동사는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어떠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은 형용사고요.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먹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요구해요. 그쵸? 뭐 밥을 퍼서 입으로 씹는 저작 운동도 필요하고요.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엽다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귀엽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상이 너무 눈이 크고 뭐 하얗고 귀엽게 생겼어요.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잡다를 잡는다, 잡아라 이렇게 시키는 거, 잡자, 청유하는 거 전부 다 가능한데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높는다, 높아라, 높자가 전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라, 어라,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동사와 형용사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여러분?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형사와 부사는 기능적으로 여러분 수식어로 구분이 되고요. 수식어에 포함되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너무나 중요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서관에서 같은 경우는 이가요, 도서관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도서관은 체언에 해당이 되고요. 명사죠.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샅샅이 찾았는데에서 샅샅이는 찾다라는 행동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이 찾다 같은 경우는 동사입니다. 자,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도서관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이는요, 관형사이고요. 찾다와 같은 동사를 꾸미는 이 샅샅이와 같은 애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단어를 꾸며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 를, 은, 는 이런 애들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요, 단어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교실 청소는 열심히 한다. 은지가 교실 청소도 열심히 한다. 은지가 교실 청소만 열심히 한다. 자, 는, 도, 만과 같은 조사의 차이로 의미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죠. 우리 이러한 것들을 보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와, 응, 예, 이런 식으로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 부름을 나타내는 것, 응답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감탄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쁘다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일단 예쁘다는요, 어떠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아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내용에서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이러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해라. 또는 청류형처럼 뭐뭐 하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예뻐라 명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